안녕하세요. 저는 40년 결혼생활 내내 남편 뒷바라지 두 딸아이 뒷바라지만 하다 곧 칠순을 앞둔 60대 후반의 아줌마입니다. 제가 요즘은 정말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시집 와서 40년, 이제야 큰딸 방을 비웠거든요. 우리 큰애는 뱃속에 있을 때도 다른 집 애들과 달리 그렇게나 유난스러웠는데 뱃속이 아닌 집에서 출가시키는 과정도 이렇게나 복잡스러울 줄은 몰랐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60대면 아직 청춘이라고 말하지만 진정한 청춘은 가족으로부터 독립, 나만의 자유로부터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얼마 남지 않은 저의 청춘을 쟁취하기 위해 저희 집 유일한 싱글이자 저희 집의 골칫거리인 큰딸을 시집 보내기 위해 거금 1,000만 원을 들여 결혼정보회사에 등록도 해줘봤고 친구들에게 온갖 아양과 비비를 맞춰가며 맞선 자리를 가져다 바쳤지만 이것이 결혼할 마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번번이 퇴짜 놓을 곳이만 찾아오는 게 영 글러먹었다 싶었죠. 그렇게 혼기가 꽉 차다 못해 슬슬 딸아이 노산을 걱정할 만한 나이가 성큼 다가왔고 이쯤 되니 일륜지 대사가 내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이 또한 하늘의 뜻이겠거니 도 닦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 내 덕을 쌓아 올리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제 덕이 하늘에 닿았던 걸까요? 결혼은 고사하고 연애할 마음도 없어 보이던 첫째가 어느 날 갑자기 만나는 남자가 있다며 데리고 오겠다며 선포하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반신반의한 마음에 시집간 둘째 딸 내외까지 불러 앉혀두고 기대 반 걱정 반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죠. 물론 요즘 세상에 결혼 늦게 하는 게 뭐 흠이겠냐마는 그럼에도 딸을 자식으로 둔 부모 입장에서 여자로서 이것저것 걱정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그래서인지 자연스레 딸아이 결혼을 늘 저희 집 초미의 관심사이자 기승전 그래서 결혼을 언제 할 거니? 만나는 사람은 있니? 가든지 오래였죠. 뭐 완벽한 사위를 고르려고 지금껏 지체된 건 아닙니다. 저도 첫째 딸아이가 30 중반을 넘도록 주말이면 연애도 않는지 집에만 있는 걸 지겹게 보자 그저 결혼해서 제 딸만 고생시키지 않을 정도의 조건만 갖춰져 있다면야 뭐 더 물어볼 게 있나 싶었고 외모야 뭐 얼굴 뜯어먹고 살 것도 아니고 28 청춘 20대도 아닌데 머리 조금 벗겨졌다고 한들 그게 뭐 흠이겠어요. 이런저런 저만의 타협을 위한 삼아 하루빨리 결혼시켜야겠다 늘 마음은 먹고 있었기에 갑작스런 딸의 통보가 썩 싫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아무리 평소에 마음을 비웠다 한들 저도 모르는 새 실망한 모습을 내비추지 않기 위해 제 나름대로 마인드 컨트롤을 하며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저희 집 번호키 돌리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렸고 딸과 함께 들어온 남자의 모습을 보곤 이 모든 게 저에 괜한 염려였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예비 사위는 사지 육심 멀쩡하다 못해 제 딸아이 정도는 거뜬하게 들어올릴 것 같은 다부진 몸을 가진 건장한 청년이었고 어찌나 성격도 서글서글하니 금세 저희 남편에게 아버님 하며 남편 마음을 쌍독이더군요. 물론 저도 보자마자 예비 사위라고 생각할 만큼 마음에 찼어요. 나이가 42이라고 했는데 말하기 전까지는 저희 딸보다 어리거나 많이 먹어야 동갑이겠다 싶을 만큼 제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동안이었죠. 사람 겉만 봐선 알 순 없다지만 단번에 우려했던 마음이 지워졌고 고작 저녁 한 끼 나누며 짧게 보았지만서도 볼수록 괜찮은 모습에 한편으론 왜 저런 남자가 여태 장가도 못 들었을까 싶은 의구심이 차마 쉽게 지워지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저희 딸도 어려서는 어디 데리고 나가면 탤런트 시켜보란 소리는 물론 유아복 아동 모델 제의도 여러 차례 받았을 만큼 곱상하고 예쁘장한 게
나이를 먹는다고 본판이 어디 갔겠습니까? 제 딸이라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남다른 분위기를 갖추더군요. 더군다나 딸아이는 대학에서 유아교육학과를 전공해서 일찌감치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남들 다 사는 명품백 하나 없이 알뜰살뜰 돈을 모으더니 올해 초 작은 어린이집을 개원해 운영하는 원장님이 되었죠.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상대하는 직업이다 보니 성격도 벌이도 웬만한 남자들보다 더 나오면 나았지. 어디 내다 놔도 부족하다며 아쉬운 소리 한 번 들어본 적 없는 그런 딸이었죠. 저도 모르는 새 마음속으로 하나둘 따지고 들다 보니 우리 딸도 어디가 부족해서 여태 시집을 안 간 게 아니라 그저 일하는 양 바쁘기도 하였고 워낙에 제가 잘나다 보니 지성에 차는 사람 찾기도 쉽지 않은 눈치였고 무엇보다 당사자인 딸아이가 결혼하려고 마음조차 먹질 않으니 아무리 제가 등을 떠밀어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마음이 서야 결혼을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해보니 우리 딸도 결혼을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란 생각이 들더군요. 더욱이 눈앞에 멀쩡하니 욕심나는 예비 사위를 보니 사람 됨됨이까지 좋아 보이는 게 저는 빛보다 빠르게 자기 합리화를 실천했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정신승리하는 저를 보고 있자 하니 사람이 이렇게 간사하구나 싶었어요. 딸아이도 예비 사위가 마음에 들었는지 함께하는 저녁 식사 자리 내내 사위 얼굴에서 눈을 못 떼더군요. 좀 과장해서 말하자면 이게 그동안 어떻게 여태 참고 살았나 싶을 정도로 해볼래 해서는 지 서방될 사람 얼굴에서 한시도 눈을 못 떼더라고요. 딸의 그런 모습을 처음 본 저와 남편은 예비 사위 집안에서도 나이가 나이인 터라 결혼을 서두르라 한다기에 더 이상 지체할 겨를 없이 바로 양가 상견례를 하는 게 어떨지 물었고 안 그래도 부모님이 오늘 인사 잘 드려 빠른 시일 내에 뵐 수 있을지 의사를 묻고 오라 하였다며 오늘 집에 가서 이 소식을 전해드리면 부모님이 크게 기뻐하실 것 같다며 한박 웃음을 짓는 예비 사위가 벌써부터 아들 같은 게 어찌나 마음에 들었는지 몰라요. 두 집 모두 손꼽아 기다렸던 소식이기에 상견례는 더없이 화기애애했고 무엇보다 예비 사돈 두 내외분들의 인품이 참 좋아 보였죠. 예비 안사돈은 파주에서 농원을 운영한다며 저희 집에서 키우기 쉬운 모종이고 나무고 보내겠다며 주소를 적어갔고 어찌나 사람이 친근하고 서글서글한지 예비 사위의 성격이 딱 안사돈에게서 배웠구나 싶을 정도로 저희 내외가 불편하지 않게 편히 배려해 주셨죠. 예비 바깥사돈은 정년퇴임 후 안사돈을 도와 농원 일을 도우며 노후 생활을 만끽하고 있다 하였는데 딱 봐도 우리 사위 인물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 수 있듯 아들과 아버지가 서로 빼다 박았다 싶을 만큼 기골이 장대한 게 우리 딸도 아들을 낳으면 딱 저 집 부자들처럼 자라겠구나 싶을 만큼 연세가 지긋하신데도 사람의 위엄이 있고 기품이 있다 싶었어요.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같이 이야기를 나누며 밥을 먹다 보니 아무리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는 습관들이 나오기 마련인데 예비 사돈 어르신 두 내외 모두 어디 하나 모난 성격 없이 인품이 훌륭하다 싶었어요. 찬 하나를 집을 적에도 젓가락 아래 손을 받쳐가는 모습하며 먹기 위해 입에 넣을 적엔 한 손으로 입을 가려가며 한술 한술 저희에게 신뢰를 범하지 않고자 조심하는 모습을 통해 참 사람이 저렇게 늙어야지 싶을 정도로 세월의 교과서 같은 분들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딸아이를 참 많이 어여뻐하며 연신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죠. 이게 뭐 예비 사돈 댁에서만 고마울 일도 아니고 저희도 이렇게 귀한 아들 주셔 고마운 터라 저도 사위의 손을 맞잡고 고마움을 표했고 남편은 그런 훈훈한 모습을 보자 주책맞게 눈물을 살짝 훔쳐내며 이렇게 좋은 날 약주가 빠질 수 있냐며 예비 사돈 내외와 사위에게 술을 권하였죠. 그 순간
방금 전까지 미소를 잃지 않던 안사돈의 얼굴이 순간 얼음처럼 굳더니 이내 온화한 미소와 함께 박가사돈이 지금 약을 먹는 중이라 술을 먹을 수 없다며 기분을 못 맞춰드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죠. 이놈의 남자가 70 넘어 갱년기가 왔는지 오늘같이 경사스러운 날 이렇게 저 혼자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기분에 취해 주책을 떨더니만 결국 이렇게 또 사고를 치더군요. 순식간에 상견례 식사를 하던 룸 안은 얼어붙는 듯 냉랭한 기색이 난무했고 예비사위는 눈치가 보였는지 재빨리 결혼식 이야기로 화제를 바꾸더군요. 예비사위의 임기응명 덕분에 다행히도 모두 의견을 모아야 하는 사안에 집중을 가했고 금세 조금 전 일어난 일들은 잊혀진 채 좋은 날이 뭐가 있을지 서로 골똘하게 머리를 모았어요. 그렇게 상견례는 양가에 기다리던 경사로 인해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는 마인드로 마무리된 듯 보였죠. 남편은 기쁨을 주체하기 어려웠는지 집에 오자마자 척척척 술상을 내오더니 첫째 딸과 작은 딸 내외를 앉혀두며 이제 이 멤버 이대로 모이는 일은 다신 없을 거라며 지 친구들과 술자리에 사는 건배사인 이 멤버 이대로를 마지막으로 외치더군요. 그러더니 첫째 딸에게 자기 그렇게 꽉 막힌 사람 아니라며 식전에 혼인신고부터 하고 같이 살라고 첫째 딸을 부추겼고 딸은 아빠 벌써 취했냐며 입으론 궁시렁궁시렁 거렸지만 상기된 얼굴은 도통 가려질 기색이 없었죠. 하지만 저희 집에서 유일하게 이 결혼을 우려하는 이가 하나 있었으니 그건 바로 저희 작은 딸이었어요. 작은 딸은 큰 딸과 달리 대학교 때부터 캠퍼스 커플이었던 사위와 7년간의 연애 끝에 벌써 결혼 10년 차에 접어든 워킹맘으로 지 언니보다 먼저 머리를 올린 결혼 선배였죠. 그래서인지 막 만난 지 3개월도 안 된 언니가 벌써부터 결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집단에는 걱정되었는지 가족들 중 유일하게 이 결혼에 대해 우려를 표했죠. 둘째는 못해도 반년은 만나봐야 하지 않겠냐며 너무 서두르는 것 같다고 요즘 세상에 아무리 이혼이 흠도 아니라지만 조심해서 나쁠 거 없지 않겠냐며 걱정스러운 마음을 내뱉자 남편은 좋은 일 앞두고 이게 무슨 바가지 새는 소리라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호통을 쳤죠. 물론 작은 딸이 뭘 우려하는지는 저도 잘 알아요. 특히 저희 작은 딸은 큰 딸과 달리 오랫동안 연애를 하면서 여러 차례 헤어져도 보고 다시 만나기를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둘이 힘으로 위기도 여러 번 극복했을 터고 결국 그러한 과정 끝에 이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결혼을 했지만서도 지 언니는 고작 몇 달의 시간만으로 결혼의 확신을 가졌다는 게 제 딴에는 영 찝찝했겠죠. 하지만 반년 뒤면 첫째 딸의 앞자리가 3에서 4로 바뀌는 터라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웨딩드레스를 입는 게 낫다 싶었던 저와 남편은 작은 딸의 걱정을 뒤로 한 채 결혼 준비를 서두를 수밖에 없었어요. 결혼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애들도 마음이 통했는지 곧장 청첩장을 뽑아다 줬죠. 저는 이제야 마음 한켠이 새털만치 가벼워진 것 같았고 여기저기 청첩장을 나눠주기 위해 눈 뜨면 친척이고 지인이고 여기저기 연락해 안부를 전하기 바빴어요. 느지막하게 시집가는 딸 때문에 그간 뿌렸던 축의금을 회수하기 위해 저는 덩달아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전화가 뜨끈해질 정도로 쉴 새 없는 나날도 어느새 점차 그 끝이 보이는 듯 하였고 첫 아이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어언 20년이 넘도록 이 동네를 떠난 적이 없었던 저희 가족들은 이 동네의 터줏대감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래서 이호 사촌은 물론이고 온 동네 주민과 친인척보다 더 가까이 지냈던 터라 얼굴 보고 직접 이 소식을 전해주고자 3, 3, 5 이웃들을 모아 가까운 동네 맛집에서 점심 식사를 대접했죠. 점심을 먹고 2차로
동네 사랑방이라고 불리는 편의점 앞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여느 때와 같이 소소하게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점심도 먹기 전에 만났는데 눈치 없는 남편들 흉부터 C자 붙은 것들 모조리 나열의 흉만 봤는데 어쩜 그렇게 시간이 개눈 감추듯 흘러가는지 다들 서둘러 그놈의 지긋지긋한 저녁 준비를 위해 하나둘 집에 돌아갔고 저도 집에 갈 채비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 몇 걸음이나 떼었을까요? 저기 잠시만요. 잠시만 멈춰보세요. 큰따님 결혼식 벌써 치르신 건 아니죠? 다급히 저를 부르는 목소리에 뒤를 돌아보니 이 편의점의 사장인 아저씨가 서 있더군요. 평소 동네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것은 물론 무엇보다 어른들에게 싹싹하고 유통기한이 빡빡한 식품들은 넉넉히 빼다가 매번 마을 노인정에 가져다 드릴 만큼 심성이 선해 동네에서는 성품 좋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죠. 그래서인지 저희 가족도 무더운 여름이면 가끔 이곳에 나와 맥주도 한 잔씩 들이키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지낼 정도로 제법 가까이 지내는 사이였죠. 순간 제가 얼굴이 벌겋게 올라오면서 저 사장님에게도 우리 딸 청첩장을 드렸어야 했는데 혹시나 서운해하신 건가 싶어서 가방에서 남은 청첩장을 꺼내어 다가갔는데 그의 얼굴에 그리운 근심이 가득한 표정이 저도 모르게 무슨 말을 하려고 저렇게 죽상을 하고 그러나 싶어 걱정스러운 마음에 괜스레져도 긴장되는 마음을 부여잡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죠. 사모님, 그 결혼 절대 안 돼요. 아니 정말이지 절대 지키면 안 돼요. 그랬다간 정말 따님 정말 큰일 날 수 있어요. 늘 사람 좋은 웃음에 소박한 모습으로 동네 사람들을 맞이하던 편의점 사장님이 갑자기 저희 큰딸 결혼은 안 된다니요. 이 결혼을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고나 저런 말을 하나 싶더니 우리 딸이 무슨 실수라도 한 건가 싶어 저는 조심스레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물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큰딸에 대해서만 생각했어요. 왜냐면 편의점 사장님도 제가 아저씨라 불러서 그렇지 자세히 보면 저희 딸보다 많아야 10살 위겠구나 싶을 정도로 저에 비하면 아직 한참 어린 청년이었거든요. 그래서 혹여나 남몰래 감춰둔 마음 때문에 저를 통해서 어떻게든 이 결혼을 막아보려고 하나, 아니면 이미 둘이 내가 모르는 뭔가 있던 건가,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치던 찰나 사장님은 저에게 잠시 자기를 따라와 달라고 하였고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마음을 안고 사장님이 안내한 곳으로 발길을 옮겼어요. 저의 발길을 이끌고 간 곳은 편의점 뒤편에 있는 작은 물품 창고이자 편의점 매장 내 CCTV를 살펴볼 수 있는 곳이었죠. 사장님은 저에게 혹시 큰따님 결혼식이 언제냐며 날짜가 언제냐며 내뱉는 질문만 다르지 같은 내용의 말에 연이어 다급히 물었고 아직 보름 정도 남았다는 제 대답을 듣기나 한 건지 황급히 CCTV 앞에 앉아 한참은 기계를 요리조리 만지더라고요. 얼핏 뒤에서 지켜보니 CCTV 영상을 이리저리 돌려보고 살펴보는 것 같았어요. 아니 얼른 가서 저녁 준비해야 하는데 뭘 보여주려고 저렇게 유난인가 싶었어요. 흐릿한 영상 속에서 편의점 앞에 어느 한 남자가 연거푸 맥주를 마시고 있었고 캔이 비어지면 곧장 편의점으로 들어가 새 맥주를 사서 나오는 듯 했죠. 아니 그래서 편의점에서 맥주 사 먹는 게 뭐 볼거리라고 기다려보라고 했는지 싶어 이제 다 봤으니 가도 되겠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편의점 사장님은 답답한 듯 한숨까지 몰아내시더니 자세히 좀 봐보시라 저에게 애원하기에 이르렀고 다 큰 남자가 저렇게까지 애원을 하니 모르는 채 외면하고 나서기 어려워 저는 다시 한번 작은 모니터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아 가방에 넣어둔 돋보기 안경을 꺼내 끼고 집중해 살펴봤어요. 처음 허투루 얼핏 봤을 땐 몰랐지만 다시 보니
이 영상 속 남자가 익숙한 게 바로 저희 예비사위였죠. 그리고 잠시 후 편의점 사장님이 보여준 영상은 가히 충격적이었어요. 저희 예비사위는 한참을 그 앞에서 얼마나 많은 맥주를 마셨는지 편의점 문이 닳도록 들락날락 하더니만 이내 취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과 실랑이를 벌이는 듯 보였죠. 무슨 대화를 주고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갑자기 사위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주머니에 있던 카드를 집어던지고도 성에 안 찼는지 주머니란 주머니는 모두 뒤져 온갖 지폐와 동전을 아르바이트생 얼굴에 냅다 던지더군요. 그리고는 뭐가 그렇게까지 화가 났는지 얼굴에 분이 가득 차서는 계산을 하기 위해 올려둔 맥주캔과 소주병을 아르바이트 학생 뒤 담배가 전시된 벽을 향해 던지더군요. 결국 예비사위가 던진 소주병은 아르바이트생 뒤 담배 거치대가 아닌 하필 그 옆 시멘트 벽에 부딪혀 깨지면서 그 파편이 얼굴에 튀었고 지금은 그 상처로 인해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하더군요. 도대체 고작 22, 3살밖에 안 된 아가씨한테 20살이나 많은 어른이 돼서는 뭐가 그렇게 화가 났기에 분풀이를 했던 걸까요? 정말이지 저는 사위의 행동이 도통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그렇게 싹싹하고 얌전한 사위가 이렇게 성격이 뒤틀렸다니요. 저는 정말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편의점 사장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물었고 단지 술을 사려는데 사위가 건넨 카드가 잘 읽히지가 않아 다른 카드가 없을지 아르바이트생이 그것도 늦은 시간에 취객으로 보이는 남자이기에 더욱이 공손하게 물었을 뿐이고 그 물음에 노발대발이 난 사위는 온갖 패악질을 부리던 끝에 아무런 사과 없이 씩씩거리며 사라졌다죠. 그래서 결국 편의점 사장님이 아르바이트생 병원비는 물론 하필 파편이 얼굴에 튀어 성형외과 수술은 물론 흉이 남지 않게 하는 레이저 치료비까지 모두 물어주며 아주 어렵게 수습을 했고 그리고 동네에 아르바이트하기 위험한 편의점으로 낙인 찍혀 새 아르바이트생도 구해지지가 않아 몇 달째 사장님이 야간 업무를 하며 밤을 지새며 사과 한마디 없이 사라진 손님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알아봤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냅다 던졌던 카드도 보이지가 않고 현금을 얼마나 들고 다니는지 마셨던 술들은 죄다 현금으로 결제를 해서 카드 영수증이라도 있으면 경찰서라도 찾아갔을 텐데 전부 현찰로 결제하는 바람에 찾지도 못하고 영상만 보관하고 있었고 그러던 중 우연히 저희 딸과 함께 편의점에 들려 음료수를 사가는 남자 모습을 보고는 처음에는 너무 멀쩡하고 다정다감한 모습에 본인이 비슷한 사람을 착각인가 싶었지만 그 뒤 몇 번 혼자 와서 맥주를 한두 캔 마시거나 담배를 태우다 가는 모습에 CCTV 영상 속 난폭한 태도가 슬쩍슬쩍 새어나오자 편의점 사장님은 그 둘이 같은 사람이란 걸 확신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이고 첫째 딸을 봤을 때 말하려고 마음먹었지만 이제 막 결혼한다고 들뜬 새 신부를 보고 있자 하니 입이 쉬 떨어지지 않아 제가 오기만을 기다렸고 오늘에서야 어렵게 이 사실을 전할 수 있었다고 하였죠. 집안 경사를 앞두고 너무 죄송하지만 같은 사람인지 확인만 해주시면 저는 경찰에 알려야 할 것 같다고 그래서 결혼식 날짜를 여쭤봤다 하더라고요. 그런 소리를 들으니 저는 당연히 걱정이 되었고요. 내가 정확하게 본 것이 맞나 싶어서 일단 큰딸에게 확인을 받자 생각했어요. 근데 큰딸은 드레스 보러 갔는지 연락을 받지 않았고 결국 저는 작은딸에게 연락해 지금 당장 예비사위 문제로 의논할 게 있다 하니 불이 났게 편의점으로 달려온 작은딸은 한참을 골똘하게 영상을 바라봤고 저는 제발 제가 잘못 본 거라고 제가 늙어서 생긴 작은 해프닝이길 바라며 옆에서 초조하게 딸의 대답을 기다렸죠. 작은 딸은 한참을 보더니 편의점 사장님의 얼굴을 살피며
일단 심증은 가는데 확실하진 않다며 언니를 데리고 와서 다시 봐야겠다며 저를 데리고 편의점 밖으로 나왔어요. 그러더니 대뜸 엄마 청첩장 몇 장이나 돌렸어? 하는데 작은 딸의 얼굴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봤을 땐 예비 형부가 맞는 것 같고 취소는 나중이라도 일단 결혼 준비는 멈춰야 한다며 지금은 남의 딸 자식이 저렇게 다쳤지만 이대로 두면 나중엔 엄마 딸 자식이 저것보다 더 심하게 당한다고 이건 그냥 넘길 수 있는 그저 그런 보통 일이 아니라며 흥분해서는 당장에 지 언니에게 전화를 걸더군요. 큰딸은 웨딩드레스만큼은 젊은 애들보다 더 예쁘게 보이고 싶다며 살 빼는 약까지 처방받아다 먹으며 다이어트에 열을 올렸고 효과가 있었는지 거진 한 주에 걸러 한 주마다 웨딩드레스 샵에 들려 드레스를 줄이고 있었고 그날도 어김없이 드레스를 손보러 웨딩샵에 있다는 소리에 작은딸은 한달음에 큰딸이 있다는 웨딩샵으로 향했어요. 갑작스러운 동생과 엄마의 방문에 놀란 큰딸은 무슨 일이냐 물었지만 저희 둘 다 쉽게 입에 올릴 수도 이렇다 저렇다 말해주기도 어려워 두 입을 꼭 다물자 큰딸은 일이 나도 큰일이 났나 보다 직감했는지 조용히 자동차 뒷좌석에 앉더군요. 그리고 작은딸은 저에게 차에 있으라며 지 언니를 데리고 편의점에 들어갔고 몇 분 뒤 창백하게 질려버린 큰딸이 작은딸의 손을 붙잡고 나오더라고요. 제가 예비 사위가 맞냐 물어봐도 큰딸은 확답을 주지 않았어요. 그럴 리가 없다고 자꾸 부정하는 것 같았죠. 작은딸은 이대로 집에 가면 아빠가 눈치챌 것 같으니 어디 카페라도 들렸다 가자며 저희를 이끌었고 작은딸은 지언니가 진정된 듯 보이자 하나하나 꼬치꼬치 묻기 시작했죠. 알고 보니 큰딸은 제대로 된 연애 아니 데이트다운 데이트도 한 번 안 해봤고 기껏해야 어린애들 소꿉장난 마냥 영화 몇 편 밥 몇 끼 먹어본 게 전부였고 예비 사위는 한 번도 술을 마시자는 소리가 없길래 저희 딸은 사위가 술 한 잔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지요. 그러다 저희 집에서 제법 아버지 기분을 맞추며 술잔을 기울이는 모습에 아주 재미없는 사람은 아니구나. 그저 절제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인가 보다 싶어 더욱 예비 사위를 신뢰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작은 딸은 무슨 지금이 7, 80년도라며 몇 번 그것도 한두 시간 만나보고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결혼을 하겠다고 어떻게 그런 무모한 생각을 할 수 있냐며 지 언니를 나무랐고 첫째 딸은 자존심이 상했는지 그 편의점 사장이 보여준 영상 속 남자는 다른 사람일 거라고 끝까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중간에서 정리를 해야 했어요. 그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 정확하지도 않고 영상이 워낙 흐릿해서 착각할 수도 있으니 뭐가 되었든 네가 평생 데리고 살 사람인데 어떤 사람인지 알고 같이 사는 거랑 모르고 같이 사는 거랑은 네 마음부터가 다른 일이니 이번 참에 더 알아본다 생각하고 결혼 전 그간 결혼 준비 피로도 풀 겸 돌아오는 주말에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 가서 술이라도 한잔 하고 오라며 큰딸을 다독였죠. 작은딸은 아 엄마 하며 더 할 말이 있는 듯 보였지만 제 얼굴을 보고선 차마 내뱉지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세 모녀는 시한폭탄 같은 비밀을 아는 채 헤어졌고 얼마 후 큰딸은 예비 사위와 강원도로 여행을 떠났죠. 저는 부디 아무 일 없길 아니 아무 일 없을 거라 되새기면서도 흉흉한 세상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 잠을 뒤척이다 거실에 나와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렇게 새벽 해가 뜰 쯤 비밀번호 키가 눌리는 소리와 함께 큰딸이 들어왔고 큰딸은 한 뺨이 벌겋게 부은 채 목 놓아 펑펑 울기만 했고 그 소리에 남편도 일어나 나왔고 저희 부부는 큰딸이 눈물을 멈출 적까지
옆에서 숨죽여 기다렸어요. 딸은 그제서야 진정이 되었는지 물 한 잔을 꿀꺽꿀꺽 들이키고서야 지난밤 일어난 일을 말하더라고요. 예비 사위와 처음으로 간 여행은 무척 즐거웠고 시간이 흐를수록 CCTV 속 그 남자가 이 남자는 아니다 싶었다고 해요. 순간적으로 엄마와 여동생이 그렇게 몰고 가니 제 눈에도 그렇게 보인 게 아닌가 싶어 동생에 대한 원망과 함께 예비 사위에게 잠시나마 혼자 오해했던 게 미안할 정도로 한결같이 따뜻하고 다정한 모습에 역시 자기가 사람 볼 줄 안다며 확신이 들었다죠. 푸른 바다를 앞에 두고 두 사람의 분위기는 무르익었고 딸도 이번 참에 남편 될 사람과 조금 더 가까워지기 위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자연스럽게 술자리로 이어졌고 처음으로 딸과 예비 사위는 서로 술잔을 기울이며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고 해요. 그러다 취한 딸이 실수로 편의점 CCTV 사건을 이야기하며 자기도 처음엔 오빠인 줄 알고 오해했다며 어찌나 미안한지 모르겠다며 사과를 했는데 이게 예비사위한테는 어떻게 들렸는지 술 기운 오른 예비사위는 갑자기 돌변하더니 그래 그게 나다 어쩔래? 너 내 뒷조사하고 다니냐? 그래서 뭐? 이제 와서 결혼 물으려고 그런 말을 하냐며 너 나 아니면 누가 너같이 다 늙어 빠진 걸 데리고 가냐며 그제서야 본심을 담아 딸에게 비아냥거리며 버럭 소리쳤고 참다 못한 딸이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인성이 그거밖에 안 된 사람이냐고 따져 묻자 눈앞에 있는 접시고 술잔이고 젓가락이고 죄다 던져대는 통에 이를 피하려다가 날아오는 작은 뚝배기에 얼굴을 맞아 딸의 얼굴은 땡땡하게 부어올랐죠. 소란스러운 소리에 식당 사장님이 두 사람이 있던 방의 문을 열었고 정말 긴박했던 순간에 문이 열리면서 딸은 가방만 챙겨 재빨리 그곳을 도망 나와 그 밤에 택시를 타고 서울까지 온 것이었죠. 저와 남편은 딸의 이야기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고 당장에 예비 사돈댁에 전화를 걸어 이 결혼 시킬 수 없다며 당장 파혼시키겠다고 말했죠. 하지만 저희 집과는 달리 예비 사돈댁의 반응은 어쩐지 침착했어요. 딸 얼굴을 보고 있자 하니 우라통이 터져 진정이 되지 않았고 교양이고 뭐고 이성을 잃고 언성을 높이는 저와 달리 알겠다며 위약금과 식장 비용은 반반씩 부담하고 집하고 안에 들어오는 신접 살림살이는 아무래도 한번 뵙고 어떻게 할지 논의하면 좋을 것 같다며 착착착 후속 처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침착할 수 있는지 이 상황에 이렇게 흥분한 내가 이상한 건가? 온갖 잡스러운 생각이 꼬리를 물었죠. 옆에서 전화 대화를 듣고 있던 남편은 벙찐 저의 모습이 답답했는지 전화기를 빼앗아 가더니 왜 우리가 위약금의 반을 내냐며 당신네 아들이 술 먹고 우리 딸한테 해코지해서 파혼하는 건데 이게 무슨 경우냐며 따져 물었고 애초에 이렇게 헐레벌떡 결혼시키려던 게 당신네 아들 술버릇 들통나기 전에 우리 집안에 떠넘기려던 속셈 아니냐며 당장 와서 우리 딸한테 제대로 사과부터 하라고 이렇게 어물쩡 유야무야 넘어갈 심산이거든 사람 잘못 봤다며 당장 경찰서에 연락하겠다 으름장을 놓았죠. 그러자 예비 사돈이란 양반들은 이런 경험이 많이 있었는지 아주 능숙하게 법이 어떻고 절차가 어떤데 상견례 때 그렇게나 절박해 보이길래 우리도 탐탁지 않은 부분이 많았지만 좋은 게 좋은 거다 넘기며 허락해줬던 것인데 경찰이 어쩌고 누굴 바보로 하냐며 그 고상한 말투로 제 남편을 긁어대는 겁니다. 그 말에 저희 남편은 잡고 있던 이성의 끈을 놔버렸고 당장에 경찰서로 달려가 예비 사위 이름을 부르며 결국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편의점 사건을 수면 위로 올릴 수밖에 없었고 당장에 작은 딸내를 불러 편의점 사장님을 모시고 경찰서에 찾아갔죠. 이제 양가 모두 갈 때까지 가자 싶어 편의점 사장님 덕분에 예비 사위였던 그 녀석에게 연락이 갔고
결국 일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경찰서로 불려나온 예비 사위와 예비 안사돈과 맞닥뜨리게 됐죠. 사람이 극한 상황에 닥치게 되면 본성이 나온다더니 그 말이 딱 맞더군요. 그렇게 사근사근하고 나긋나긋하던 안사돈은 냉랭하기 그지없었고 저희 집 사람들하고 눈도 마주치질 않더군요. 어쩜 저렇게 태도가 달라지나. 저 얼굴이 진짜 얼굴이다 싶어 하마터면 우리 딸한테 저런 시어머니가 생길 뻔했네 싶어 정신이 바짝 차려지더라고요. 결국 사과 몇 마디로 수습할 수 없이 일이 커지자 그제서야 넙죽 저희에게 사과를 하며 고개를 숙이던 예비 안사돈이 어찌나 간사하던지 말이 나오지 않더군요. 저희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자 예비 안사돈은 저희 앞에 무릎을 꿇으며 제발 합의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손금이 없어지도록 두 손을 박박 빌면서 애원하더군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저희 딸을 매도한 것도 괘씸하고 이렇게 일이 커졌는데 왜 예비 바깥사돈은 얼굴도 안 비추나 마지막까지 우리 얼굴을 보고 싶지도 않다 뭐 그런 건가 싶어 저도 팔짱을 끼고 모른 채 외면했죠. 이런 와중에 안사돈의 핸드폰이 정신없이 울렸고 그나마 저희 집에서 가장 이성적인 상태였던 작은 딸이 안사돈을 이렇게 세우며 아까부터 계속 울리던데 무슨 일 일어났을지도 모르니 우선 전화부터 받아보시라며 도움의 손길을 뻗었죠. 예비 안사돈은 눈물을 훔치며 전화를 받았고 큰일이 난 듯 얼굴에 있는 이목구비가 활짝 열리더군요. 알고 보니 예비 바깥사돈이 술을 먹고 동네에서 깽판을 쳤고 이번이 처음이 아닌지 참다 못한 동네 주민이 경찰을 불러 끌려갔으니 당장 보호자 출석하라는 통보였죠. 예비 안사돈은 참았던 분통이 터졌는지 그 자리에서 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고 그 모습에 당황한 저는 얼른 휴지 몇 장을 들고 예비 안사돈에게 쥐어주며 어느새 등까지 토닥거리며 진정시키고 있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처구니가 없지만 여러분도 막상 눈앞에서 나이든 여자가 아이처럼 우는 모습을 목격한다면 쉽게 지나칠 수도 제 입장만 생각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잠시 후 그제서야 진정이 되었는지 숨을 몰아쉬며 그간에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말하는 예비 안사돈의 이야기를 듣자 저희는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어요. 45년 전 부모님의 중매로 만나 결혼한 예비 사돈 내외는 결혼식을 올린 첫날 밤에서야 앞으로 같이 살 남편이 어떤 상태인지 알게 되었고 알고 보니 남편은 이미 극심한 알코올 중독 상태였다고 하더군요. 당장에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때는 이혼한 여자는 소방맞은 거나 다름이 없다 보니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자신으로 인해 부끄러울 친정 부모님을 생각하니 다시 친정으로 돌아갈 엄두도 나지 않자 어떻게든 저 사람을 바꿔 살아보자 다짐했지만 이미 술독에 빠져 중독된 사람을 바꾸는 일이 다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죠. 날이 지날수록 증세는 더 극심해졌고 마을구청 공무원이었던 예비 바깥사돈은 업무 시간 중 몰래 술을 먹다 여러 번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는 술을 마신 채 민원을 처리하러 온 주민과 대판 싸움이 일어나 결국 구청에서 파면당하고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었다죠. 그럼에도 정신을 못 차리더니 밖에서 하던 폐악질이 집으로 옮겼죠. 제 아버지의 술을 마시는 모습을 싫어하며 절대 아버지처럼 되지 않겠다던 아들은 거울 마냥 고스란히 지 아버지 행동을 일삼기 시작했고 알고 보니 예비 사위는 이미 결혼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상대 집에서 아버지와 아들 두 세대 모두 지독한 술버릇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건 역시 유전이라는 사실에 결혼식을 목전에 두고 파혼을 했고 이번이 두 번째 파혼이었던 것이죠. 결국 이를 계기로 어떻게든 아들 결혼에 장애물은 되고 싶지 않았던 예비 바깥사돈은 어렵게 치료를 받고 있었던 터라 상견례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들키지 않기 위해 각고의 노력 끝에 술을 참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마찬가지로 예비 사위도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의 버릇을 숨겨
이번 결혼만은 꼭 성사시키고 싶던 마음에 단 한 번도 딸아이와 술을 마시지 않으며 이를 악물고 참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이 모든 전말을 듣다 보니 어떻게 자식 가진 사람이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나. 지 자식 귀한 만큼 내 자식도 귀한 건데 이것이야말로 사기 결혼이 아닌가 싶더군요. 한편으론 한평생 술의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남편과 아들 뒷바라지에 닳고 닳았을 저 여자 인생을 생각하니 같은 여자로서 불쌍한 마음마저 들며 참 복잡미묘하더라고요. 결국 이 결혼은 당연히 무산되었고 인간적으로 저희를 속여온 게 이제 와서 미안했는지 아니면 인간으로서의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어서인지 사돈이 됐던 그 집안에서는 그간 결혼식 비용은 물론이고 저희 딸이 겪었을 정신적 위자료와 편의점 사장님이 겪은 피해 전액을 보상하면서 이 결혼은 이렇게 일단락되었죠. 경험이 있어 그런지 어찌나 이후 후속 처리를 깔끔하고 신속하게 하는지 상황을 떠나 정말 감탄을 자아내더군요. 저희 큰딸과 저희 부부 내외는 하마터면 인생의 나락으로 갈 뻔한 우리 딸을 구원해준 편의점 사장님께 고마움을 전하고자 찾아뵈었고 연신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식사라도 한상 대접하여야겠다 싶어 집으로 초대했죠. 편의점 유니폼을 벗고 처음으로 말끔한 모습을 한 편의점 사장님은 낯설면서도 본연의 인상이 좋아 그런지 사람 참 괜찮더군요. 무엇보다 근래 술에 호되게 되어서 그런지 술 한 잔 입에 대지 못하는 모습도 참하니 마음에 들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렇게 호되게 인생을 배워놓고서는 또 첫째 딸 신랑감으로 입맛을 다시는 제 모습을 보자 나이가 60이 넘으면 뭐하나 아직도 이렇게 욕심이 가득한데 싶어 민망하더군요. 다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저와 남편은 연신 고맙다며 쉴 새 없이 편의점 사장님 앞으로 갈비고 잡채고 밀어넣기 바빴죠. 첫째 딸은 감사의 표시라며 눈대중으로 보고 준비한 거라 안 맞으면 가서 바꾸면 된다며 셔츠 하나를 내밀더군요. 그렇게 저희가 할 수 있는 한에 모든 성의를 표했고 가끔 편의점 앞에서 가족끼리 맥주를 마시며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왔죠. 그렇게 1년쯤 시간이 흘러 저희 내외는 물론이고 첫째 딸도 어느 정도 상처가 아문 듯하였고 그날도 여느 때와 다를 것 없이 남편과 편의점 앞에서 맥주를 마시며 첫째 딸의 퇴근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 골목 끝에서 딸의 모습이 보이더군요. 점차 딸이 가까워질수록 그 옆에 익숙한 실루엣이 보이더니 누군가 싶어 미간을 한껏 찌푸려보니 아니 이게 누구야? 바로 편의점 사장님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작년 그 일을 계기로 만나게 된 첫째 딸과 편의점 사장님은 딸이 건넨 셔츠 사이즈가 맞질 않아 교환증을 받으러 따로 둘이 만나게 되었고 그렇게 한 번, 두 번 만나다 보니 벌써 저희들 몰래 1년이 넘도록 교제를 이어오고 있더군요. 딸은 작년 같은 실수를 하고 싶지 않았고 혹시나 부모님께 괜히 기대감만 심어드리고 일이 어그러지지 않을까 싶어 신중하게 만나본 끝에 이제서야 말하게 되었다며 서운해하지 말라고 다독이는 게 아니겠어요? 솔직히 놀라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지만 제가 왜 그동안 편의점에 자주 가겠습니까? 정말이지 서운한 거 하나 없었어요. 편의점 사장님 인품이야 동네 아줌마들이 다 알 만큼 착하고 성실하다 입소문이 파다하게 나 있었고 본인 집안 사위 삼고 싶다며 노래를 부르는 아줌마들이 있을 정도로 사람 좋은 걸로는 둘째라치기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딸은 조금 더 연애하고 싶다며 말끝을 흐리길래 무엇보다 작년에 큰일이 있었던 터라 한평생 나와 같이 살 사람인데 충분히 겪어보고 알아보고 나서 결혼해도 늦지 않는다는 인생의 교훈을 몸소 겪었기에 저희 부부는 큰 망설임 없이 허락했죠. 첫째 딸 결혼으로 인해 1년의 사건을 지나고서야 저와 저희 가족들은 다시금
아무리 사람들 시선과 평판이 중요한다고 한들 인생에 있어 가장 큰 일이자 앞으로의 내 인생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결혼인데 마음이 급하다 한들 서로 위기도 맞서보고 최소한 둘이 함께 사계절은 겪어봐야 그나마 상대의 진정한 면모를 알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그렇기에 아픔을 딛고 조심스레 용기를 낸 첫째 딸의 선택을 응원해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또 한 번 1년간의 세월이 흘러 저희 부부는 내일 모레 혼주석에 앉습니다. 남편은 오늘도 첫째 딸의 손을 잡으며 너무 오랜만에 걷는다며 실수하면 어쩌나 걱정과 긴장을 안고 버진로드 걷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혹시 제 사연을 듣고 있는 분들 중 저처럼 자식 혼사 때문에 까맣게 속만 태우는 분이 있다면 감히 제가 조언 하나 올릴게요. 그냥 두세요. 집신도 제 짝이 있다는 말 진짜더라고요. 헌데 부모가 조급한 마음에 자식을 닥달하면 진짜 제 짝은 찾지도 못하고 다른 짝을 만나 평생을 후회 속에 갇혀 살 수도 있답니다. 그럴 바에야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 짝을 만나 기쁠 때 같이 웃고 슬플 때 서로 눈물 닦아주며 사는 거. 그게 바로 부모가 바라는 자식의 결혼 아닐까요? 저도 인생 공부 찐하게 하고서야 그제야 욕심이 놓아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부디 저처럼 이런 일 겪지 말고 물 흐르듯 평탄하게 흘러가길 바라며 저의 이야기는 이만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별 라디오였습니다.